예,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독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제가 요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마 제 동영상 같은 거 보신 분은 이 사진을 아실 것 같아요. 여기만 끌 수 있나요? 헐 낫네요. 그죠? 네. 더 낫네요. 요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요게 뭘까요? 2020년 9월 20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 같죠? 2020년 9월 초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나요. 15,000명 정도가 수용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15,000명 중에서 2,700명을 먼저 받겠다. 이런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그중에 베를린 시위예요. 왜 뛰어나왔을까요? 예? 적다고. 적다고. 맞습니다. 적다고 뛰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2,700명만 받을 수 있냐?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냐? 전원 수용해라. 40개 도시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저는 요 사진은 제가 신문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고 아침에 이 기사를 보는데 정말 등줄기로 전율이 돋더라고요. 전율이. 전원 수용하라고 얘들이 40개 도시에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네. 저는 멸종된 줄 알았어요, 이런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있네. 그러면서 제가 한 35년 전에 독일에서 한 8년 공부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이 사회에. 에?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유들의 인간이 독일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독일말 진짜 읽기 쉽죠? 뭐라고 읽겠어요? 라거. 그죠? 라거. 라거는 또 여러분 많이 드시는 거죠? 그 라거예요. 그 라거예요. 여러분들이 라거 비어 많이 마시죠? 그 라거예요. 라거는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고에서 숙성시킨 맥주 이런 뜻이에요. 라거 비어가. 수용소도 이렇게 창고같이 생겼죠? 그래서 수용소도 라거라고 하고요. 이건 뭐라고 읽겠어요? 에바쿠이렌. 그죠? 너무 쉽죠? 에바쿠이렌. 예. 에바쿠이렌. evacuate 영어로 하면 비운다 이런 뜻이죠. 수용소를 다 비워라. 멘셴비어디게 운터브링.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지를 제공해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예요. 쉽죠?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We have place.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가 장소 많다. 우리한테 다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죠.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죠. 주류가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2주 후에 그러니까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이 우리는 뭔가요? 개천절. 맞아요. 독일도 공휴일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독일에서도. 맞습니다. 통일날이에요. 통일의 날. 우리 개천절이 독일은 통일의 날입니다.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날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 3일이면 어떻게 돼요? 30주년이죠. 크게 했겠죠? 이 통일 기념일에 독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정말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대단한 연설이죠. 독일이 역사상 많은 국가가 있었잖아요. 지금의 독일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Das beste Deutschland. Das beste Deutschland.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해요. 뭐가 최고란 얘기겠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여러분, 2015년 이래로 독일이 지금 갤럽이라고 아시죠? 여론조사하는. 입소스, 휴 리서치. 이게 3대 세계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여기서 매년 하는 질문이 있어요.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admired country.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이걸 계속 하는데 2015년 이래로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자 수상이 있었죠?
앙겔라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을 받겠다고 했어요. 100만 명. 그걸로 세상을 놀라게 했죠. 실제로 117만 명을 받았어요. 한 해 동안. 그래서 그 이래로 독일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독일이다. 그게 계속 나와요. 그 이래로 지금까지 독일에서 난민을 몇 명 받은지 아세요? 400만 명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200만 명 받았어요.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그때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때인데 2월에 터졌거든요. 제가 8월에 갔는데 6개월 동안 100만 8천 명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200만 넘게 받았대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갔을 때도 계속 뉴스를 하는데 베를린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내려요. 그런데 거기서 내리는 난민 수보다 우리 집에 가자 하고 피켓 들고 나온 베를린 시민이 평균 3배래요. 자기들끼리 다툰다는 거예요. 걔도 데리고 가려고. 이해가 가세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얘들이 400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8천만 명입니다. 5%가 난민이래요. 5%가 난민이래요. 지금 8천만 중에 400만 명이 난민이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극우주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세력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는 단단하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뭔 짓을 했나요? 네, 그렇죠.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는 뭔 짓을 했나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유태인 학살 누가 했나요?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홀로코스트를 그냥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가스실에 사람 몰아놓고 공장식으로 인간을 죽였어요.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예요. 인류에 대한. 20세기의 최악의 전범이 어느 나라인가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독일보다 더 끔찍한 전범이 있나요? 네, 일본도 있지만, 일본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마루타도 있지만, 아우슈비츠보다 더 끔찍한 그건 아니죠. 일본도 독일에 비하면 훨 난 거죠.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21세기 최고의 모범 국가가 돼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종이 다른 인간이에요. 인간이 변하나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를 통해서? 그렇죠. 네. 결국 교육이라는 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독일은 교육이 인간을 바꾼 살아있는 사례예요. 생생한 사례예요. 그것도 최악의 역사를 가진 독일이 오늘날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은 교육의 힘이죠. 교육이 바꿔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꿨을까요?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 제가 찍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허술하죠. 네, 요건 프랑크푸르트 대학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캠퍼스인데 제가 2017년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갔더니 누가 와서 자꾸 그림을 그려요. 요 친구예요, 요 친구. 요 친구가 계속 와서 한 일주일째 여기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말러다, 말러. 말러가 화가예요. 보니까 화가 맞아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 그림을 그리냐? 와서 돈 받고 그리냐? 저는 뭐 상상력이 거기까지 해요. 그랬더니 막 약간 절 경멸하는 투로 이렇게 보더니 예, 아니다. 그럼 왜 그리냐? 왠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렸다. 이런 애매한 답을 해요.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죠? 얘가 이것도 써놨어요. Es gibt keine Heimat mehr als eine Welt, in der keiner mehr ausgestoßen wäre, die der real befreiten Menschheit.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셨죠? 예. 아무도 더 이상 추방당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해방된 인류가 함께 사는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뭘까요, 이 건물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내놓은 시리아 난민촌이었던 거예요.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이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 소식을 이 화가가 듣고 이 건물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본부에 얘기를 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되겠냐 해서 와서 그렸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써놓은 문구도 뭐예요? 진짜 고향은 지리적 고향 아니야. 해방된 우리가 함께 사는 거기가 고향이지. 환영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 화가가 무슨 대단한 사람 같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빠졌어요. 그 다음날부터 뭐 했겠어요? 학생들한테 묻기 시작했죠. 야, 너희 대학에서 이걸 난민촌으로 내놨대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이 막 비판할 줄 알았죠. 비판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얘들 얘기가 대다수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미안해요 이러는 거예요. 의외의 대답이 의외. 미안하대요. 아, 얘들이 대학생들이 미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미안하다 그러냐.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다른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그 캠퍼스에서는 그때 막 완공된 기숙사 건물을 내줬대요. 그러니까 거기 배정받은 난민들은 기숙사 들어가서 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는 사무공간을 내놔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제 말이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학생들 한번 보세요. 청소노동자가 시위한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네?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어요. 650만 원. 세상에 이런 대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대학 선생질을 한다는 게. 지금 독일에 같은 경우는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도 그렇고 베를린 대학도 그렇고 제가 두 대학을 많이 갑니다. 거기 가면 점심 때 식사를 하고 나서 일어서려고 하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뿌려놓은 찌라시 있죠? 찌라시 전문 용어인가요? 유인물, 전단지, 유인물 이런 거예요. 전단지. 전단지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몇 시에 어디서 토론회가 있다, 강연회가 있다, 시위가 있다. 에? 지금 생태 문제가 어떻다, 전쟁 때문에 이런 환경이 있다. 지금 사회적인 빈곤이 너무 심각하다. 맨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대학이 가장 활발한 정치적 공론장이에요. 대학생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 또는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모든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당연히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 한국 대학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자보 하나 안 붙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완전히 한국 대학은 그야말로 탈정치화됐습니다. 그냥 완전히 기업 광고밖에 없어요. 대학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와 이들의 그런 차이입니다. 요거까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런 독일의 시민들, 걔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얘들이 커서 된 거죠. 얘들이. 지금 독일에서 가장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초등학생 데모예요. 초등학생 데모가 그렇게 빈발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얘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존을 살려내라.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인데 아마존이 죽으면 이제 다음엔 인간이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생태 관련된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들이 무슨 생태 교육을 많이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얘들이 아웅산 수치를 어떻게 알지?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때도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 중이었어요. 지금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도 아웅산 수치가 군인들에 의해서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 독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얘들이 아웅산 수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초등학생이 어딘 줄 아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국제사면위원회죠. 여기서는 양심수, 사상범, 정치범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관이죠. 거기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게 독일 초딩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수업에 말하자면 소재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수준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시위를 해요. 무슨 또 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기부를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전 세계의 고통과 자신을 일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논문을 쓰기 전에 얘들을 현장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4, 5년 전에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에서 딱 마주쳤어요. 얘들.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여러분 보통 베를린을 상징하는 큰 문이 있죠. 그 바로 앞에서 베를린 한복판에서 한 200~300명 되는 초등학생들 한 10살에서 13살 사이에요. 그 아이들이 2개의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고 쫙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확 내려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요번엔 얘들이 뭐 가지고 했을까요? 요번에 얘들이 한 거는 이거예요. Kein Mensch ist illegal. 이런 현수막을 앞에 세우고 행진을 하더라고요. Kein Mensch ist illegal. illegal은 우리가 알겠죠, 뭔지? 예, Kein Mensch라는 건 no human being이에요. No human being. 어떠한 인간도 일레갈한 인간은 없다.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거죠. 그걸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건 무슨 시위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베를린에 있는 북아프리카 난민들 문제였대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이제 망명 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조건에 안 맞으니까 이제 송환을 하라고 했는데 얘들이 불법 체류를 한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 난민들을 강제 송환한다. 이게 기사가 났나 봐요. 그걸 우리 초딩들이 보신 거죠. 초딩들이 보신 거죠. 불법 체류, 강제 송환,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또 토론했대요. 우리가 이들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Kein Mensch ist illegal. 어떤 인간도 어떻게 인간이 체류한다고 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쭉 시위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옆에서 한 30분 따라 걸었어요. 옆에서. 걸어가는 내내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우리 애들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무슨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맨 이거잖아요. 독일 애들은 사실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걔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 온 세상의 고통과 억압에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안 가르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이득밖에 못,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태 보세요. 너무나 다른 종류의 인간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베를린 교사협회에서 성명이 나와요. 어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불법 체류 난민들 강제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 베를린 교사들은 아이들의 시위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지지 성명을 내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베를린 교육청에서 또 성명이 나와요. 아이들의 시위가 있었고 교사들의 지지 성명이 있었다. 우리 베를린 교육청은 정식으로 베를린 정부에 요구한다. 강제 송환을 철회하라. 철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철회를 안 하고 1년 유예를 하더라고요. 1년 유예. 그러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어쨌든 1년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 그걸 보면서 야,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하나 기른다는 게 정말 전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아이들이 행동했을 때 모든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분명하게 그 아이들의 행위가 의미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인간이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아까 그 나온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의 교육입니다. 이런 것도 해요. 또 이런 거. 이거 옛날에 한 건데요. Spielt mit euren Kindern nicht mit euren Handy.
예? 핸드폰 가지고 좀 그만 놀고 우리랑 놀아줘라. 어? 이런 거, 이건 부모를 향해서 지금 부모를 향해서 하는 데모예요. 예. 부모들이 하도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데모할 만하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전환점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